내 인생 그냥 다시 리셋하고 싶다. 딱 1년 동안만 미친 사람처럼 정말 살아보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네 알아서 해. 저는 영상 하나 올릴 때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 이 영상 하나가 나의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상 하나가 터지면 그러면 나의 매출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상 하나하나 간절하게 올렸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요. 정말 제 인생에서 밑바닥을 찍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릴스도 여러 번 올렸었고요. 저에 대한 솔직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보면 컨텐츠화해서 제가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질문을 주셨던 게 나의 인생을 밑바닥을 찍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뭐 강의 쪽이라던가 교육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 글로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현역 크리에이터로서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쇼폼 제작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하고 있었고 그걸 한 지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순간도 있고 안 좋은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아주 다행히도 사업이 처음부터 정말 술술술술 잘 풀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 가지 브랜드의 관계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뷰티 브랜드 담당자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영업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클라이언트도 얻었고 굉장히 쉽게 쇼폼 제작이라는 것도 했고 그리고 계약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2년 동안은 정말 배부르게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 내가 이 삶에서 뭔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크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먹고 살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그냥 이런 심플 라이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밑바닥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 측에서도 아무래도 인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거를 컨텐츠 제작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인하우스에서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끊기는 순간 제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다음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이 되겠지.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클라이언트가 없어지고 대형 클라이언트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당장 내야 될 돈들은 있고 고정적으로 지출 나가는 것들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경영이 악화가 되다가 재작년 겨울쯤에 제가 정말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에서 가져보지도 못한 그런 금액에 빚을 지게 되었고요. 왜냐면 매달 빠지는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버린 거죠. 대출을 받고 카드 빚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빚의 굴레 한번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 더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의 월세를 낼 돈도 없었고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나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닥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정도까지 제가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쇼폼에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다 담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일어나기가 싫었고 무기력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기력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내 인생 그냥 다시 리셋하고 싶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런 걸 검색했어요. 인생 리셋하는 방법.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떡하지? 이번 달에 쌓인 공과금과 이번 달에 쌓인 이 빚과 이자들과 이런 것들은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런 의욕이라던가 머리를 감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낙인이 될 거고 그냥 한 번도 뭔가를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은 그런 루저가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했었고 과외도 열심히 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모두 그냥 한순간에 놓아버리기는 그냥 끝을 내기는 너무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나의 삶이 너무 억울하고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딱 1년만 주자. 그래, 1년만 주자. 1년 동안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내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건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자.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뭐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진아야, 너에게 딱 1년이라는 시간을 줄게.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해본 적은 없어. 그리고 너 인생에서 실패해본 적이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실패했을 때 너가 정말 바닥을 찍었을 때 딱 1년 동안만 미친 사람처럼 정말 살아보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저한테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밑바닥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저는 딱 5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나의 루틴을 갖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눈 떴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을 뜨기가 싫고 일단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고 머리 감기가 힘듭니다. 왜 제가 머리를 감기가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우울하고 정말 사람이 무기력할 때 가장 힘든 게 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집도 엉망이었고 정말 폭탄이 맞았어요. 폭탄 맞았었고 제 꼬라지도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돌보지도 않았고 살은 살대로 쪘고 그냥 스트레스와 그 얼굴만 봐도 그냥 힘들고 찌들어 보이는 게 딱 보였거든요. 얼굴에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씻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나만의 일단 아침에 루틴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일도 없었고 저는 일이 없었으니까 아침에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떠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일단 씻고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우선 저는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든 도서관이든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일단은 노트북을 폈어요. 노트북을 폈었고 거기에다가 내가 뭐라도 하자. 일단 그래서 아침에 루틴은 그거였어요. 씻고 화장하고 일단은 카페든 도서관이든 가기. 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사람은 꼬라지대로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꼬라지가 정말 머리도 안 감고 막 떡져 있고 냄새 나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폐인인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저는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청결하고 깔끔하게라도 보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씻으면 그래도 없던 의욕이 조금이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앉고 노트북을 펴는 거예요. 노트북도 사실 돈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나 컴퓨터들을 다 팔았었어요. 팔았었고 딱 하나 남은 게 노트북이었어요. 저에게. 네. 그래서 그 노트북 하나 가지고 정말 별의 별 것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없어요.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쓸쓸한 말이고 씁쓸한 말이고 힘든 말이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쪽팔렸어요. 쪽팔리고 이런 죽는 소리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사실 저는 크리에이터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전 직장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 일 좀 주십시오. 혹시 뭐 남는 일 없으세요? 다른 분들 중에서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신 클라이언트 없으실까요? 그럼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조금 할게요. 아니면 쇼폼 제작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국어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 대표님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일 좀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자존심이랄 게 없었어요. 저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브랜드에게 콜드 이메일을 300개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전시회도 갔습니다. 뭐 박람회, 뷰티 박람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 가서 제 명함을 다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누구고요.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정말 콜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온 군데가 딱 한 군데 있었나요? 그마저도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콜드 이메일 300개 보냈는데 연결된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나 이제 끝인가? 그냥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나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왜 나는 계속 두드려도 뭐가 나오지 않지?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을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걸리겠지. 내가 오늘 뭐라도 이메일이라도 하나 더 보내면 뭐라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지금까지 연락 안 했던 사람한테도 막 연락을 하고, 혹시 무슨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저는. 간절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내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걸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원래 지금까지 내가 힘든 것들은 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가족에게도 제가 너무 힘든 이야기였지만 꺼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도 그런 나의 감정적인 거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가족들, 또 저의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오픈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나 사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행을 가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 나는 사실 물건 하나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지금 살 돈도 없다, 나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쇼핑몰들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막 쇼핑을 하잖아요. 뭔가를 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그 기쁨인지를 그 전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 내가 갖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그때 깨달아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솔직하게 울면서 가족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정말 너무나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컨텐츠 하면 뭐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어요. 정말 제가 밑바닥을 찍던 상황에서 2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 정말 밑바닥을 찍었을 때 첫 번째는 저한테 쇼폼 제작을 맡겨주세요. 제가 기깔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영상을 쇼폼을 하나 만들었고, 그거를 실제로 올렸을 때 한 5천 정도밖에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광고로 돌렸거든요. 광고로 돌렸는데 문의가 하루에 몇십 개씩 들어왔어요. 몇십 개씩 들어오고, 그때 제가 클라이언트 10군데를 얻었습니다. 네, 10군데였나요? 10군데 넘게 얻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브랜드들도 많이 얻었고, 자영업자분들도 얻었고, 하나하나 내가 콜드 이메일을 뿌렸을 때보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를 고용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그 문의가 훨씬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커리어를 전환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쇼폼 제작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웨비나를 했는데 당연히 거의 안 왔어요, 사람들이. 결제 당연히 없죠. 뭐 해외에 60만 있다고 누가 알아줘요, 국내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웨비나를 했는데 아무도 참가도 안 하고 정말 문의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도 터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는 이미 그 영상 하나의 힘을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영상 하나 올릴 때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 이 영상 하나가, 나의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상 하나가 터지면 그러면 나의 매출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상 하나하나 간절하게 올렸어요. 제발 터지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터지면 저의 매출이 오르고 저의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쇼폼을 하나 올렸을 때, 광고로 돌렸을 때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그때 한 번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믿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딱 하나 올렸는데 그게 터졌어요, 여러분. 그게 터졌어요.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너를 완전히 죽이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날 구멍은 있다.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건 그냥 핸드폰 하나, 카메라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고 소셜미디어 하나 있다. 그러면 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믿고 있었고 내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이 하나 터지면서 그 한 달 동안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터지면 나의 매출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를 깨달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본도 없고 나에게는 뭐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한 이 소셜미디어라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안 올리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올려서 터지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 바이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매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안 올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한두 개 올려놓고 안 터지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간절함을 좀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이게 취미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이런 생존인 사람에게는 나의 이 상태를, 나의 컨텐츠를 알리는 이런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무자본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도 없고 정말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의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쇼폼 제작을 하면서도 정말 삶의 굴욕적인 순간을 이렇게 많이 얻어볼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카메라 들고 쇼폼 제작하고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흔히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지를 저는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고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가 무슨 강이야 이랬던 업계 사람들도 있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소셜미디어 하나는 잘해. 내가 평생 동안 싸이올 때부터 소셜미디어만 판 사람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쇼폼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했지 실제로 십몇 년 동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내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뭐를 극복하겠다, 뭐를 하겠다라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정말 별 말들이 다 많을 거예요. 특히나 나의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나의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정말 많이 줍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자신이 있다면. 지금 아마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 취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간절하게 나의 삶을 바꾸고 싶고 간절하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이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뭐라도 하자. 나의 운을 바꾸자.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 돌파구를 찾고자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